중국에서 개최된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을 취재하는 한 캐나다 기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대회를 취재하며 다양한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기자가 말하는 한국인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출신 동계올림픽 전문 스포츠 유튜버인 클라라 알베스입니다. 저는 이 두 눈으로 다시 한번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왜 어째서 이렇게 매번 저를 그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거죠? 제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현재 2025 중국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을 취재하며 여러 나라에서 모인 선수들, 관광객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은 2017년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이후 8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는 저도 정말 기대가 크답니다. 하얼빈은 중국의 얼음과 눈의 도시로 불리며 눈과 얼음 축제인 하얼빈 빙설 대세계를 개최하여 웅장한 얼음 조각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얼빈의 겨울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 개막식 일주일 전에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니 긴 비행으로 너무 피곤했지만 저녁 식사를 해야 했기에 호텔 밖을 나왔습니다. 이곳의 추위는 단순히 낮은 기온을 넘어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로 캐나다의 추위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하얼빈의 거리. 나이가 지긋하신 한 중국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꽁꽁 언기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고 걸음걸이는 점점 더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디시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젊은 한국인 남성이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할머니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혹시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너무 급하게 일어나시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셔야 해요.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팔을 단단히 받쳐드리며 걱정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시선을 끄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한 젊은 중국인 남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상황을 기록하는 것인가 싶었지만 이내 그는 낄낄거리며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런 거 바이두에 올리면 조회수 장난 아니겠다. 그는 스마트폰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다양한 각도로 촬영했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어떠한 걱정이나 연민도 없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고통이 흥미로운 콘텐츠라도 되는 듯 그는 계속해서 웃으며 영상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광경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이런 일은 모른 척하는 게 좋아요. 그냥 놔두죠. 요즘 저런 영상 인기 많다던데.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몇몇은 hil끔거리며 그가 촬영하는 화면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인 청년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촬영하는 남성에게 다가가 낮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중국 청년은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능청스럽게 웃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긴요. 그냥 찍는 거죠. 요즘 이런 게 인기 많잖아요. 웨이보에 올리면 조회수 장난 아닐걸요? 재미로 찍는 겁니다. 저는 큰 싸움이 될 것 같아 다가가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청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더니 중국 청년을 향해 들이댔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촬영을 좀 해야겠군요. 중국 청년은 당황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 나를 찍으세요? 당신이 찍고 있는 것이 단순한 장난이라면 저도 장난으로 당신을 촬영해도 괜찮겠죠. 이거 바이두에 올리면 당신 얼굴도 조회수 잘 나오겠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흥미로운 듯 스마트폰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청년은 급히 손을 휘저으며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재미로 찍은 건데 진짜 올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한국 청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가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영상 삭제하시죠.
중국 청년은 머뭇거리며 스마트폰을 열어 자신이 찍은 영상을 확인하고 떨리는 손으로 급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한국 청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사과하십시오, 지금 당장. 중국 청년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며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단순히 중국 청년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왜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이 중국 청년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 청년은 마지막으로 그 중국 청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보고 있는 사람이 그냥 화면 속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날 한국인의 강한 시민의식과 정의로운 행동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인들은 어른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중국에서의 첫날은 한국 청년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며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엔 하얼빈을 돌아보며 관광객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 내용을 기사로 쓰고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대를 하고 호텔 밖으로 나왔는데 일부 현지 중국인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레스토랑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문을 하려 할 때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거나 영어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이 종종 보였습니다. 어느 한 카페에서 만난 한 이탈리아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그냥 저를 무시하고 다른 손님을 받더라고요. 결국 번역기를 사용해서 주문했는데 그때도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일부 상점에서는 외국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가격을 말해주지 않고 현지인들에게만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얼빈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중국인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특히 택시를 탈 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거부하고 중국인만 태우겠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관광객들이 환영받고 존중받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대회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현지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는 이러한 기회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소문으로만 듣던 중국인들의 관광객을 향한 텃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2018년에 전 세계인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는지 그리고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갔는지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창을 방문했을 때 저는 공항에서부터 이미 체계적인 환영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부터 공항 내 안내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고 공항에서 경기장까지의 셔틀버스 운영도 매우 원활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태도였습니다. 길을 잃거나 어려움을 겪는 관광객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고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번역 앱이나 손짓, 표정으로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경기장 근처에서 길을 찾고 있던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한국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잃지 않고 세심하게 안내하며 끝까지 함께 이동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평창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세계인이 모여 하나가 되는 축제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준비 이야기는 여전히 회자되고 있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경기장과 선수촌 간의 교통 시스템이 정확하게 운영되었고 경기장 내부의 안내 표시도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경기장 주변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역시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은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를 강조하며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은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의 성과가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환대, 그리고 스포츠 정신이 조화를 이루며 완벽한 대회를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도 그런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국민들의 관광객을 대하는 불친절한 태도와 시민의식을 직접 경험한 후 저는 그에 대한 에피소드를 SNS에 올렸습니다. 현지에서 겪은 당황스러운 순간들과 무례한 대우를 솔직하게 공유하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곧 중국인들의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요? 중국 문화를 존중할 생각은 안 하고 불평만 하네요. 그렇게 불만이면 다시는 중국 오지 마세요. 그리고 한 한국인의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불친절한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중국 문화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관광객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와 태도는 어느 나라에서든 중요하지 않을까요?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유럽에서 왔는데 한국 여행을 갔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길을 잃었을 때 한 한국인이 직접 데려다 줬어요. 미국인인데 한국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사람들이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시민의식이 정말 훌륭해요. 한국에서 길을 물어봤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번역기를 켜서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이런 친절한 나라는 드뭅니다. 그러자 중국인들은 더욱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면 거기서만 살면 되잖아. 왜 자꾸 중국에 와서 불평하는 거야? 너희도 외국인들 차별하면서 우리한테만 친절을 강요하지 마라. 논쟁이 거세지자 몇몇 중국인들은 대화 자체를 피하며 댓글을 삭제하거나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중국 기자까지 매번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달려들어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아무리 질투심에 휩싸여 한국을 비난해도 중국인들의 행동을 보면 중국은 100년이 지나도 한국을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최근에 캐나다가 중국인을 차별하고 한국인들을 특별 대우한다며 비난하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캐나다가 중국을 차별하고 한국을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특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들은 본인들이 왜 다른 나라에서 좋지 않는 대접을 받는지 스스로 가슴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은 북한을 포함한 역대 최다인 34개국에서 약 1,300명의 선수가 출전해 14일까지 8일간 64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한국 선수들에게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도전입니다. 개최국 중국의 노골적인 홈 어드밴티지와 의심스러운 심판 판정이 이번 대회에서도 거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쇼트트랙에서 불공정한 판정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쇼트트랙은 고도의 스피드와 전략이 중요한 빙상 경기로 좁은 트랙에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과 접촉이 잦아 심판 판정이 경기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런 심판의 권한을 악용해왔다는 것입니다. 국제대회에서 개최국이 심판 판정을 유리하게 조정한다는 의혹은 여러 번 제기되었지만 중국처럼 대놓고 공정성을 무너뜨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중국 선수들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실격을 받아 결승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반면 중국 선수들은 같은 방식의 주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한국빙상연맹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는 여자 3000m 계주에서 한국 대표팀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실격 처리되었고 결국 중국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해당 경기 후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은 조직적인 경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결국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편파적인 경기 운영을 해왔으며 이에 대해 세계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도 쇼트트랙 경기장의 트랙이 의도적으로 좁아져 한국 선수들의 빠른 스피드와 아웃코스 추월 기술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만약 불공정한 판정이 발생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즉각적인 공식 항의와 함께 국제 스포츠계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제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경쟁이 아닙니다.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중국의 행태에 맞서 다른 아시아의 선수들이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전 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또다시 중국의 판정 조작 논란이 발생한다면 이는 아시아 스포츠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생각입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선수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입니다. 하지만 공정성이 훼손된 경기에서 얻어진 승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한국은 늘 스포츠 정신을 중시하며 선수들이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도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포츠 정신과 실력으로 증명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의 국민성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올바른 태도와 공정한 경기 정신을 통해 다시 한번 세계에 감동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대회를 끝까지 지켜보며 경기의 공정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 선수들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훌륭한 선수들의 활약을 생생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빛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클라라 알베스 기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취재하며 다양한 사건과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한국인의 특별함과 스포츠 정신, 그리고 공정한 경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스포츠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축제인 만큼 이번 대회가 진정한 스포츠 정신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믿습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클라라 알베스 기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욱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감동 대한민국이었습니다.